네, 코스피가 크게 반등이 이뤄지진 않지만 바닥 그런 더 떨어지는 그런 것을 지난주에 마치 마친 것 같은 그런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오늘 김동섭의 인사이트에서는 신흥국 주식이 진짜 바닥을 쳤나라는 부분에 대해 집중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표 실적들이 미증시를 다 이끌고 있고요. 이제 신흥국도 강세론이 솔솔 나온다고요. 미국 시장이 어저께도 또 상승했죠. 미국 시장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가지 못하는데 미국 시장의 핵심은 계속 말씀하신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표도 미국 시장을 이끌었다. 근데 사실 어저께 미국 시장은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저께 두 명의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제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미국 시장의 그 GDP가 2분기, 앞으로 2분기 정도는 4% 성장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시장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투자가들에게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닐 카시카리라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이 장단기 금리가 평탄해요. 그래서 역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차이를 봤을 때는 지금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유동성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은 총재의 입에서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견조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정말 얼마나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이제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을 다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개를 그려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 이평선에서 요 고점에서 요 고점 연결선상으로 선을 쫙 그어놨더니요. 양봉이 섰는데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려주는 차트가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이번 주가 안 끝났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밀어서 음봉으로 터지게 되면은 24,300을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제가 또 그어놓은 선이 요겁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이제 일목균형표 시간론을 거의 다 참 얘기를 안 했죠. 시간론상으로 보면 이 고점, 최고점이었던 것이 1월 22일입니다. 1월 22일부터 이번 주가 고점에서 고점 자리가 정확하게 26주입니다. 근데 양봉이 나오죠. 그리고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 시간론의 변곡이 26주가 아니라 33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 8월 말 정도가 됩니다. 약 7주 정도? 6주에서 7주 정도 선으로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격언이 있었죠. 속담.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게 아니라 루머에 매도했다가 뉴스에 산 것, 그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 상황은 앞에서 점자에서 말한 것처럼 이 뉴스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판단했을 때 다음 달 말까지 가능성이 시간론적으로도 재개가 되고 있고 추세선 돌파로도 그 부분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그 벤 버네키 의장이 아실 거예요. 그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가지고 헬리콥터 돈을 막 뿌리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서 금리를 저금리를 끌었고 그 다음에 아시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다 풀었죠, 돈을. 근데 이 사람이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우려가 별로 없다. 그냥 하나의 지표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항상 과거의 데이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때 수익률이 역전됐을 때는 항상 진짜 대공황처럼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벤 버네키 의장이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별거 아니다. 그러다 결국은 2007년도 12월에 결국에 터져버리면서 수익률 역전단하고 완전히 시장이 초토화돼서 완전히 제로금리까지 갔고 또 양적 완화로 돈을 많이 푸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벤 버냉키 의장이 현재 의장은 아니지만 그의 발언이 연준 의원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한 번 초토화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시점은 내년 중후반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거를 우려로 받아들이면서 시장 접근하는 게 맞지 우려가 괜찮다라는 식으로 보는 것은 정말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한 번쯤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가져온 뉴스고요.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요 근래 제가 아마 바닥 얘기 계속 해줍니다. 근데 미국의 블랙록이라든가 템플턴에서 지금 신흥시장이 바닥이 아니냐 뭐 이런 바닥이 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의 악재가 많죠. 뭐 금리 인상도 있고 무역 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대비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또 강한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이런 우려를 앞서가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곳곳에 좀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시장이 바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재개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이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추가적 하락이 굉장히 제한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선을 그어놨었는데 여기서도 이탈했다 바로 해결을 했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지지했죠. 이 음봉입니다. 그렇다면 올라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느 순간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겹칠 거고 그 시점이 곧 다가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매수 대응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위로 가진 않지만 내려가지도 않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것을 에너지를 축적한 이후에 올라갈 일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전략 오전에 세우고 계신가요? 자, 시장 공감 10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